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교육감으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벌써 취임 넉 달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임 100일이 지나서 이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도성훈 2기에선 학생 성공 시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순항하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성훈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예. 지금 뭐 선거를 지나고 뭐 100여일여가 더 지났다고 하지만 뭐 그 전부터 계속 교육 행정을 맡아오셨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저희가 뭐 인사를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재선 이후에 계획하셨던 부분들 잘 가고 있는 건지 좀 인사를 비롯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인천교육감의 역할을 다시 맡겨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6월 2일 날 교육청에 바로 복귀를 해서 코로나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요.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이나 또는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특히 이 전체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학교 폭력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공청회를 2차례 열었고요. 또 이 구성원인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교육 보호에 관한 토론회도 2차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공약 이행 계획이기 때문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 민원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 기동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느라고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냈고요. 주민직선 3기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의 토대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민직선 4기는 미래교육의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학생 성공 시대로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출발점은 교육 회복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할 것이고요. 후년에는 시민성과 인성, 그리고 진로 역량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재선 이후에 또 짧은 기간 동안 또 새로운 소식들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제 수능 시험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떤 자격증 응시 수수료, 또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 준비금도 지원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10월 20일 금요일 날 의회에서 그런 조례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제가 공약했던 공약 이행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능 응시 수수료 지원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교육복지 공약 사업이고요. 우리 인천 관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하고 또 인천에 주소지를 둔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3차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할 예정이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금년에 47,000원 이내에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또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 수수료도 우리 인천의 모든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47,000원 이내로 지원될 텐데, 이 수능과 자격증 시험 중 한 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학교 입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5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요거는 내년도 입학 시기인 3월에 맞춰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또 큰 사업 가운데 하나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체육복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내년 4월 지급 예정이고 약 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간 교육 격차, 학력 격차, 학력 격차죠. 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이것도 사실 그만큼 걱정입니다.
사실 지난 3년간 우리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학습 격차 또는 뭐 양극화 현상, 또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 또 또래 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성 부족,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교육 회복 사업인데요. 우리 인천 학생들이 4월 18일부터 전체 등교가 이루어지고 지금이 가장 그 중요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3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을 비롯해서 3년간은 그런 교육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현장의 교과 보충을 통한 맞춤형 학습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학습 회복의 23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심리 정서 건강 회복의 59개 프로그램, 또 사회성 회복의 20개의 집중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를 교육청의 역점 과제로 선정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역량 향상에 한층 더 집중할 계획인데요. 어떤 기초학력 부진의 유형을 좀 더 촘촘하게 진단해서 기초학력 향상에 힘쓸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청이 책 읽는 인천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신장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 정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또 1인 1 예술이나 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사회성과 심리 정서 또 신체 발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교육복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확대를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교육관님, 좀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학업성 지도 평가 정책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교육계 일부에서는 뭐 일제고사나 과거 전수평가가 새로 보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발표의 핵심은 초3부터 고2까지 진단평가인데요. 이제 학업성 지도 평가가 획일적인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로 이어지게 되면 학생 학교가 서열화되고 또 문제풀이식, 강의식 수업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또 사교육 시장으로의 번짐 효과 등을 낳을까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전국적으로 교육감들이 모두 획일적인 일제고사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정보 수집을 위해서 입체적인 진단 활동을 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비롯해서 또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 또 비교과 영역에 대한 검사와 관찰과 상담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3번에 걸친 학업성 지도 검사와 이력 카드 관리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교육감들과 같이 획일적 일제고사와 전수평가는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교육청 그 중등교원 문제가 세간의 지역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등교원을 좀 감축하는 모양입니다. 한 80명 정도 기존보다 주는 모습인데 교육계에서 좀 이견이 많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견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316명을 이제 내년에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그 전에 비해서 69명이 감축이 됐고요. 또 22년은 그 또 전에 비해서 56명을 감축을 했고 내년도에는 237명이 감축이 돼서 3년간 공립에서만 362명이 감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년 대비했을 때 신설학교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학급수가 많이 증가가 돼서 더 많은 교원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362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정말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3년간의 학교 신설과 학급수 증설까지 계산하면 500여여 명이 부족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학급당 20명으로 인원수를 줄여서 이제 G10에 걸맞는 선진국형 교실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부의 감축 논리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한 산출값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교육청은 오히려 신도심의 학교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학급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교원 수도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거꾸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그 교육 회복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빅데이터 이런 거 누가 가르칠 겁니까? 그런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또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런 미래교육 수요가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현재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우선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고 하는 단일 기준이 아닌 방금 말씀드린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그런 다양한 기준을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고요. 또 모든 시도를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와 달리 아직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또는 지역별, 학교 규모별로 다양한 교육 요건을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실적으로 내년에 당장 부족하기 때문에 한시적 정원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현재 2.3%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설학교 인원을 고려해서 정원의 5%까지는 한시적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교육부에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은요. 그 교권 침해, 또 학생 인권, 이 문제는 저희가 항상 놓치지 않는 건데, 얼마 전 그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 또 그게 교권 침해와 연결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걸 보아왔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어떻게 좀 해결해 가야 할까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언론에서 학생 인권과 하고 교권이 마치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이 많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그랬었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립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전체 학생들이 등교하게 됨에 따라서 또 빈도가 좀 더 이렇게 빈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폭력 토론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했지만은 이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도 최근에 두 번에 걸친 그런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학교 규정에 교육활동 보호 규정을 학생 주도로 자치적으로 정해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원 단체 3개하고 장학사를 비롯해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와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그런 협의체를 이미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인천광역시 학교 구성원 인권의 날 12월 10일을 지정해서 운영하자. 그리고 학교 구성원의 상호 존중 주간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 정도 주간을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학생과 교원의 인권 침해 발생이 됐을 때 법률과 상담과 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교권보호 법률에 앞서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공감과 연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이제 조직 개편도 앞두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부분에 좀 방점을 찍을 계획이신지. 예, 우리 도성은 2기의 이제 핵심 슬로건이 학생 성공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 교육과 또 현장 지원 체제로의 개편을 방향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4가지의 방점을 좀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 안전망 그리고 교육복지 확대, 또 기초학력 보장 강화라든가 인성 시민성 교육,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과 기초학력 향상, 또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위한 조직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우리가 만들겠다.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를 비롯해서 반도체 고등학교라든가 인천형 세계 시민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또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 국제기구 연계 진로교육이라든가 또는 지역 연계 꿈미음 대학이라든가 백교 백색의 그런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구축된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비롯해서 학생 미래 슈퍼 비전 센터와 같은 그런 지원 체제를 우리가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사회를 선도할 교육적 지원 체제 마련을 위한 조직 개편인데요. AI 시대의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의 미래를 위한 교육 지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인데요. 학교 지원단의 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육청과 지원청 모든 기관들이 민원 기동대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 체계, 그리고 이 업무 분장이 불분명한 그 분장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성원 인천광역시 교육감입니다. 금년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온전히 코로나와 함께 보낸 그런 학생들입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 또 직원분들, 또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수능은 언제나 국민 수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마음 졸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지금까지 또 사랑으로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수능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은 결대로 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하루하루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들의 참여와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함께한 시간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